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같은 날 LG전자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공시를 통해서 LG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살펴보시고요. 또 어닝 쇼크의 원인과 또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 1,769억 원, 영업이익은 7,511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감소했는데요. 이는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한 매출 21조 7,719억 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예상 영업이익 1조 154억 원에 비해 실제 영업이익은 약 26%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 LG전자의 이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면에서는 분기별 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지만은 물류비와 그리고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급등한 물류비와 또 이 치열해진 마케팅 경쟁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해상운임의 비용의 급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운임은 전년 대비 58% 상승을 했고요. 이는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LG전자는 약 2조 6,659억 원의 물류비를 지출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이 LG전자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가전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히나 이 중국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LG전자의 이 시장 점유율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광고와 그리고 마케팅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는 점에서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운임 비용에 대한 증가와 또 마케팅 비용 증가가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매출 성장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과거 이 상고하저라는 계절적 실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매출은 안정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와 그리고 B2B 비즈니스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가전 구독 사업은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결합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장 사업은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100조 원 수준의 수주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OS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 TV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웹 OS를 통해서 스마트 TV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올해 해당 사업에서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4배가량 성장한 수치이고요. 또 회사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은 LG전자의 B2B 매출 비중은 지난해 35%에서 올해는 40%, 그리고 내년에는 45%까지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역시 어려운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B2B와 같은 신사업의 성장 덕분에 매출 증가와 그리고 계절성 문제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은 매달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전 구독 사업과 또 웹 OS 사업은 실적이 계절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B2B 그리고 플랫폼 사업 등 이 중점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은 올해 54%를 넘기고 4년 내에는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상분기 실적 좀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악재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전망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SK증권에 따르면은 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655억 원으로 컨센서스 7,267억 원을 하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손익이 전년 대비 좀 비관적이라는 평가 때문인데요. 다만 본사는 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주요 지역의 하반기 소비 수요는 상반기 기대 대비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LG전자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가전기업들 중에서는 홀로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지역 다변화 생산 안정성과 또 제품 라인업 다각화 효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선행 지표인 운임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2022년 이 코로나 팬데믹 후반기 수준의 물류비 증가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통상적으로 LG전자의 주가가 연말 연초에 강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전자 그래도 오늘 1.9%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향후에 투자 포인트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거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기업 가치 재고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이 8월에 공시된 바와 같이 4분기 중에 이 기업 가치 재고 방안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은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인도 법인의 IPO 가능성도 이 주가에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업 모델 전환에 따른 이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회사는 연내 B2B 플랫폼 등 이 포트폴리오 전환 영역에서의 매출 비중을 30% 후반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말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확인될 이 지난 분기의 웹 OS 그리고 구독가전 또 냉난방 공조 사업 성과에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들 사업은 기존 사업 대비해서 수익성도 월등하게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 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건데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7.4배로 이 LG전자가 목표로 하는 10년 평균 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인 9.3배 대비 20% 할인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또 주가 순 자산 비율 역시 0.81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이상이면 이 회사의 주가가 자산의 가치보다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1배 미만이면 이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낮다고 보는 건데요. 이 사업 체질 개선에 따른 영업 이익률과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의 점진적 개선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감안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이상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LG전자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LG전자의 공시 요약입니다. LG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 1,769억 원, 영업이익 7,511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감소했는데요. 이는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한 매출 21조 7,719억 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예상 영업이익 1조 154억 원에 비해 실제 영업이익은 약 26%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물류비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 예상치를 밑돈 걸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LG전자의 B2B, 플랫폼 사업 등 중점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향후 기업 가치 제고와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